어느새 저희가 중수본 설치 운영한 지 100일이 되었고, 브리핑을 200회, 그러니까 중수본이 이제 중대본 차원에서 100회 정도를 이제 하는 건데요. 하는 동안 쉽지 않은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할 때도 많았습니다. 나날이 느는 환자들에 관한 소식을 브리핑해드리고 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고 정확한 그 정보의 소통을 통해서 방역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오늘과 같이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일상과 이제 방역이 조화가 되는 이런 생활 속의 거리두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능호 1차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밝은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다면서 방역의 주체로서 적극 협력해 주신 어린이들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박 차장께서는 오늘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인 동시에 중수본과 방대본의 200번째 브리핑이 진행되는 날이라며 투명하고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언론과 급박한 상황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각 부처와 지자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일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첫날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핵심 5대 수칙을 국민들이 잘 숙지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국민의 제안사항을 수렴하는 소통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12개 부처에서 발표한 시설, 상황별 31개 세부 지침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소관시설에 세부 지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침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에도 공공시설을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간 실외 체육시설, 자연 휴양림 등 실외 시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시설별 여건에 따라 이미 일부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시설 또한 5월 6일부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부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감축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4일 기준으로 정부가 확보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5,533개이며 이 중 병상이 비어 있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총 4,649개입니다. 그간 병상 조정에 대한 시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월 6일 7개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 해제하는 등 총 1,725개 병상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감축 작업을 통해 일일 확진 환자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되는 추세에서는 병상 수가 전국적으로 1,500에서 2,300여 개 수준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다만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 병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임시 설치한 시설물을 계속 유지하고 병상 관리와 재가동 계획을 수립해서 위기 시에 신속히 재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1월 29일부터 4월 15일 총선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2차례 정례 브리핑을 진행한 이후 오늘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200회가 됩니다. 무엇보다 사실보도에 힘써주신 언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덕분에 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들께 알릴 수 있었고 국민들은 방역당국의 권고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며 언론에서도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평소와 달리 다양한 행사가 열리지 못해 많은 어린이들이 실망하고 있겠지만 오늘 프로야구가 무관중으로 개막되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마음속 거리는 좁히면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면 5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학교, 유치원 등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애쓰신 부모님들과 온라인 개학 수업과 학교 방역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각급 학교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전과 똑같이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트라우마나 우울한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힘을 모아서 함께 안전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부처들을 포함해서 여러 부처가 중대본의 업무에 많이 투입되어 있고 또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한 조정 그리고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안정화나 또 계속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등을 따라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의 경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수본은 설치가 된 지 오늘로서 정확하게 100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약 보건복지부 직원 10명 가운데 8명은 중수본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중수본에 근무했다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복귀를 한 이런 상황이고 현재에도 약 한 본부 조직 저희 보건복지부 본부 조직의 35% 정도 되는 한 300여 명이 계속 중수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가 길어지다 보니까 석 달 넘게 길어지다 보니까 해당되는 직원들이 현업 업무에 대한 부담도 많으면서 또 이 중수본 업무를 별도로 또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부담과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방역대책본부가 방역 조치에 좀 집중한다면 중수본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방대본이 방역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종의 다른 방역상의 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들과 다른 부처들의 협업, 지자체하고의 협조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방대본이 전투에 직접 투입된다면 이 전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보급과 지원 업무를 그동안 담당해 왔었습니다. 잠깐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동안 특히 이 상당히 상황이 심각했을 당시에 매일 밤 또 심지어는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가고 고생했던 저희 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검역 절차를 위해서 인천검역소에 투입됐거나 생활치료센터의 정말 급박한 설치를 위해서 통보받고 그날 밤 달려가서 업무를 맡았던 그런 직원들, 대구와 경북에 파견돼 있던 우리 직원들이나 또 정신병원의 그 특별한 상황을 수습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많은 직원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임무를 잘 수행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이 축소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당분간 방대본과 중수본의 조직을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일상 속에서의 방역 또 그 생활 속 거리두기 환경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 최대한 일상으로 국민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수본, 방대본의 경우에는 더 꼼꼼하고 폭넓게 이러한 방역에 관한 조치, 방역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업무 부담이 있어서 당분간 아마 축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그 감염병 위기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이제 심각 단계는 그 지역 사회의 전파나 이제 전국적 확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취해지는 그러한 위기 단계입니다. 그 경계는 국내에서 제한된 전파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라서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그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위기평가회의 논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령토록 이렇게 규정이 관련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 단계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관련된 의견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나면 질본의 위원회 평가가 진행이 돼야 그 뒤에 조정 등이 필요할지 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검토하게 될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계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 경계로 위기 등급 조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조치는 그 개별적인 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따라서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위기 등급보다는 각각의 그 정책적 조치들이 어떠한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여부 등을 보고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